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형윤 선생입니다. 드디어 이제 2026년도 수능이 치러졌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확통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통 문제를 좀 풀어보니까 이전 수능이나 그 다음에 올해 모의고사를 좀 살펴봤을 때 확률 통계 문제들이 이 4점짜리 문제들이요. 다른 선택 과목하고 난이도를 좀 맞춰야 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포인트를 약간 계산이 어려운 쪽에 포인트가 좀 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을 구하는데 굉장히 세세하게 케이스 분류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케이스로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해서 마지막에 취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는 이 계산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난이도 조절을 약간 단원 통합형 문제로 좀 조절을 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확률 문제에서도 일단 조건 확률 문제가 나왔는데 이 조건 확률 문제 내에서도 세세하게 케이스를 나눠서 확률들을 꼼꼼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통계 내에서도 이항공포에 관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활용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역시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경우의 수 문제도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을 갖고 케이스 분류를 잘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고1 때부터 많이 다뤘던 주제거든요. 인접한다, 인접하지 않는다 이런 류의 문제. 그래서 그거와 결합해서 중복조합 문제를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출제하시는 분들이 고심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산도 되게 간단한데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좀 뿌듯하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퀄리티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4점짜리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요걸 토대로 마지막에 다음의 수능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 제 나름의 생각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 한번 문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차근차근 같이 읽어봐요. 자,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데 주사위 눈이 홀수가 나오면, 즉 1번 또는 3번 또는 5번이 나오면 지금 135가 적힌 상자에 공을 한 개씩 넣습니다. 1번 상자, 3번 상자, 5번 상자에 공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고요.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약수가 적힌 상자에 공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즉 2번이 나오면 1번, 2번 상자에, 4가 나오면 1번, 2번, 4번 상자에, 그 다음에 6이 나오면 1번, 2번, 3번, 6번 상자에 공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자, 문제 계속 읽어볼까요? 4번 반복해서 6개의 상자에 들어있는 모든 공의 개수합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몇 번 상자에 공이 들어가느냐 이건 중요치 않고요. 전체 공의 개수합이 홀수개일 때, 그럴 때 3번 상자에 들어있는 공이 2번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보다 한 개 더 많은 확률, 요걸 구하는 거죠. 자, 문제 읽어봤을 때 우리가 조건 확률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에 들어갈 확률이 뭐죠? 바로 여기입니다. 4번 시행했을 때 어쨌든 전체 공의 개수가 홀수개일 확률, 요게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런 상황 하에 3번 상자의 공이 2번 상자의 공의 개수보다 한 개 더 많은 확률, 요게 지금 분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모에 들어갈 확률을 생각을 해보죠. 자, 분모에 들어갈 확률은 몇 번 상자에 공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전체 공이 몇 개 들어가서 홀수개냐 짝수개냐 요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주사위눈이 1번 또는 3번 또는 5번이 나오면 공이 전체 몇 개가 들어가죠? 어쨌든 3개가 들어가고요. 주사위가 2가 나오면 공이 2개 들어가고, 주사위가 4가 나오면 공이 어쨌든 3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가 6이 나오면 공이 어쨌든 4개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죠? 홀수개의 공이 몇 번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4번 시행해서 어쨌든 전체 공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려면은 홀수개의 공이 몇 번 들어간다? 한 번 또는 3번 들어가면 된다 이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갈 확률 계산을 해봅시다. 이 홀수개의 공, 그러니까 3개의 공이 한 번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되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3, 5 또는 4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확률이 3분의 2고요. 그럼 나머지 3번은 이게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3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 4실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얘네들이 3번 나오고요. 그 밖의 경우가 한 번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럼 그 확률 역시 어떻게 계산하죠? 3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C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요게 지금 분모에 들어갈 확률이 되는 거고요. 자, 분자에 들어갈 확률 계산해 볼까요? 자, 분자에 들어갈 확률은 지금 1, 3, 5 또는 4가 한 번 또는 3번 나왔다라는 가정하에 3번 상자에 들어있는 공이 2번 상자에 들어있는 공보다 한 개 더 많을 확률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요거 한번 관찰해 봅시다. 다른 번호는 중요치 않아요. 2번, 3번만 보시면 돼요. 지금 홀수 1번 또는 3번 또는 5번이 나오면 2번, 3번 보면 어떻게 되죠? 3번 상자에 공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2번이 나오면 보니까 2번 상자에 공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가 4가 나와도 마찬가지죠. 2번 상자에 공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사위가 6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2번 상자에 공의 개수 차이는 없죠. 똑같이 하나하나씩 들어가니까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4번씩 해서 3번 상자의 공이 하나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요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안은 뭐 지금 뭐죠? 1, 3, 5 또는 4가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 2 또는 6이 3번 나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2 또는 6이 나와버리면은 어때요? 2번, 3번 그 공의 개수 차가 그대로 유지가 되던가, 아니 2번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렇다면은 1, 3, 5 또는 4가 지금 한 번 나오는 상황인데 어떤 걸로 나와야겠어요? 반드시 1, 3, 5 홀수가 나와줘야겠죠. 얘가 홀수가 나와줘야 3번 상자에 공이 하나가 더 들어가고, 나머지 3번은 어떻다? 주사위 눈이 6이 다 나와야, 그래야 얘네들 개수 차이가 한 개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럴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분자에 올라가는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1, 3, 5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6이 3번 나올 확률,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 3, 5가 한 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6이 3번 나올 확률은 6분의 1의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순서 바꾸는 경우일수 역시 4컴비네이션 1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요때 한번 생각해 보죠. 이때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1, 3, 5 또는 4, 요 얘네들을 다 합해가지고 전체 3번이 나오는 거예요. 3번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2번 또는 6번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한번 따져볼까요? 1, 3, 5 또는 4가 3번 나오는데 1, 3, 5가 아예 3번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1, 3, 5, 이 홀수가 2번 나오고 4가 한 번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 1, 3, 5가 한 번 나오고 4가 2번 나올 수 있고, 아니면 4만 3번 나올 수 있겠죠. 됐나요? 근데 1, 3, 5가 3번 나와버리면 이 2번 상자하고 3번 상자의 공의 개수 차이가 몇 개 차이가 납니까? 3개 차이가 나죠. 1, 3, 5번이 나오면은 3번 상자의 공이 하나씩 더 들어가니까요. 그럼 얘가 3번 상자만 공이 3개가 더 들어가면은 나머지 어때요? 2번 또는 6번으로 얘네들 개수 차이를 한 개로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 3, 5가 한 번 나오고 4번이 2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쵸. 2번 상자의 공이 한 개가 더 들어간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3, 5가 한 번 나오고 지금 4번이 2번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2번 또는 6번이 한 번 나와서 3번 상자의 공이 한 개 더 들어가도록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번 눈이 3번 나와버리면 2번 상자에만 공이 3개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2번 또는 6번 눈이 나와서 3번 상자에 공이 한 개 더 들어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능한 거는 바로 어떤 경우? 요때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1, 3, 5 홀수의 눈이 2번 나오고요. 4번이 한 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3번 상자에 공이 2개가 더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4번 눈이 하나 나오면 2번 상자에 공이 하나 더 추가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죠? 그렇죠. 3번 상자에 공이 한 개 더 많은 상황입니다. 3번 상자에 공이 하나 더 많으니까 나머지 한 번은 어떤 눈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렇죠. 6번 눈이 나오면 되겠죠. 6번 눈이 나오면 2번, 3번 상자의 공의 개수 차이는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겠다? 바로 요겁니다. 홀수가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의 눈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다? 6번 눈이 한 번 나올 확률, 이거를 분자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확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1, 3, 5가 2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4가 한 번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 다음 6이 한 번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어쨌든 홀수가 2번,
4가 한 번, 6이 한 번. 이거 순서 바꾸는 경우 수는 몇 가지죠? 그렇죠.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분자로 올라갈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 계산해주면 16분의 3이 답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기하 장수 A에 대해서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반복한다. 주사위 던져서 A보다 작거나 같으면 5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크면은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기록한다. 근데 이 시행을 19,200번 반복하여 기록한 수가 3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시행을 했을 때 앞면이 어쨌든 얘 또는 얘에서 몇 번이 나온다? 3번이 나온 횟수만 앞면이 3번 나온 횟수만 센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면이 3번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이 X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항분포 19,200, P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P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P 잠깐 계산해 볼까요? 그냥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요 한 번 시행했을 때 앞면 3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둘로 나눠 풀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주사위 던졌는데 A 이하 눈이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확률은 뭐죠? 6분의 1부터 A까지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A잖아요. 그래서 6분의 A 곱하기 그러면 동전을 5번 던지게 됩니다. 5번 던져서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은 어쨌든 간에 2분의 1의 5제곱 그쵸?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확률 자체는 2분의 1로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5 컴비네이션 3 이렇게 더해주면 지금 첫 번째에서 어떻게 된다?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클 확률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보다 클 확률은 1-6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동전을 3번 던지는데 3번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얘가 지금 확률 P인데요.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X가 이런 이항분포 따를 때 지금 어떻게 된다? 기대값이 4,800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대값은 어떻습니까?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요 앞면이 3번 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그걸 19,200번 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800은 바로 뭐와 같다? 19,200 곱하기 P하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P가 4분의 1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A가 4라는 사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1차 방정식 계산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 다시 한번 써보죠. 이 X가 어떻다? 이항분포 19,200, 그 다음에 4분의 1을 따른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데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규분포 그 다음에 4,800 4분의 3을 곱하면 3,600이니까 60의 제곱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지금 어떻게 되죠? X가 4,800 플러스 30A 이하일 확률 구하는 건데 A에다 4를 대입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120이 되겠죠. 그래서 X가 4,800 플러스 120 이하일 확률이니까 표준화 시켜주면은 Z가 지금 어떻게 된다? 2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 이하일 확률은 어떻죠? 그렇죠. 0부터 2.0까지 확률이 0.477이니까 0 이하일 확률은 0.5잖아요. 그래서 0.5와 0.477 더해서 0.977이 됩니다. 그래서 1000배 해주면 답은 977이 되겠죠.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주머니가 10개가 일렬로 놓여 있고요. 공이 8개가 있다. 그래서 각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는 2 이하다.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던가 1개 들어가던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 8개를 주머니에 남김없이 나눠 넣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가조건 한번 볼까요?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1인 주머니는 4개 또는 6이다. 6개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살펴보시죠.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1인 주머니 4개라고 했으니까 자, 공이 1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6개의 주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공이 0 또는 2개만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은 공이 지금 전체 몇 개 있습니까?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지금 4개를 이미 썼으니까 공 4개만 더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 2개짜리 주머니가 2개 있고요. 그
그 다음에 공이 아예 안 들어있는 주머니가 전체 몇 개 있다? 10개니까요. 4개가 더 나온다. 이런 상황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죠? 똑같이 푸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공이 1개 들어있는 그 주머니 개수가 6개라고 했으니까요. 공이 1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6개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4개의 주머니는 공이 아예 안 들어가던가 2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공이 전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2개 남았죠? 그러니까 1개의 주머니에만 공이 2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3개에는 공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뭐냐면요.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숫자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걸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건데요. 지금 보세요.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인 주머니와 이웃한 주머니에는 공이 들어있지 않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숫자 2가 적혀있는 주머니 있잖아요. 얘네들은 반드시 이웃한 주머니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이 공이 안 들어간 주머니만 이웃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 이웃에는 0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까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어쨌든 2는 반드시 0하고만 인접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숫자 0을 그냥 4개를 바닥에 깔아둬요.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생겨요? 5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2개 골라서 숫자 2, 2를 2개 써 넣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5 컴비네이션 2가지가 되겠죠. 빈 공간 5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이 2를 쓰니까요. 자, 그래서 이를테면은 여기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아무데나 여기 2가 들어간다고 하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1, 4개만 더 채워놓으면 되는데요. 1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되죠? 기존에 0 사이사이 공간이 5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개 골라서 이 2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몇 개의 공간? 3개의 공간에 1,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2는 반드시 0하고만 인접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0을 이제 4개 깔아주고 사이사이에 이 2개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공간에 1, 4개를 배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각각의 영역에 들어가는 1의 개수를 A개, B개, C개라고 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되도록? 4가 되도록 하는. 그리고 A, B, C는 각각 어떻다? 0 이상의 정수다. 한마디로 3개의 0 이상 정수합이 4가 되도록 하는 A, B, C의 개수하고 똑같죠. 그렇다면 그 경우의 수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3H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계산해보면 10 곱하기 그 다음에 15니까 150까지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똑같이 풀어보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는 0하고만 인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된다? 0 3개를 바닥에 깔아주시고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나오냐면 4개가 나옵니다. 이 넷 중에 하나 골라서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4 컴비네이션 1가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2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1, 6개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나머지 3개의 공간에만 1, 6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그 경우의 수 몇 가지? 3H, 6가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4 곱하기 그 다음에 요게 지금 8 컴비네이션 2니까요. 28 해서 112가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따라서 답은 262가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확률과 통계 4점짜리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 수능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수능을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선생님하고 좀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어쨌든 간에 확률 통계 문제는요. 이제 4점짜리 문제가 3문제가 배치가 되는데 확률 통계 단원도 어떻습니까? 딱 3개 단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 단원씩 4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고1 2학기 과정에서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 통계에서 중복조합 원순열 뭐 여러 가지 순열들로 해서 한 번 더 배우게 되고요. 근데 경우의 수의 본질은 다 세본다입니다. 다 세보긴 세보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셀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하나하나 다 세볼 건지, 아니면 전체 경우에서 해당 안 되는 걸 효율적으로 뺄 건지, 이런 분류 기준을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그 틀에 맞춰서 계산하는 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우의 수 문제에 대한 감각을 날카롭게 기르면요, 확률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확률에서 새롭게 배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개념들이 있죠? 그렇죠.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의 확률, 이 개념들이 있죠.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경우의 수 문제 푸는 감각에다가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곁들이면 확률 단원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마지막 통계 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통계는 사실 각각의 그 소단원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소단원들을 떼놓고 보면은 그냥 거의 공식만 외워도 답을 낼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수능 4점짜리 문제는 절대 그렇게 학교에 내신 준비하듯이 공식만 외워서 답을 내는 문제는 절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공식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 이 개념이 대체 무엇인지, 뭐 이산확률 변수가 뭐냐, 연속확률 변수가 뭐냐, 이항분포는 과연 무엇이고 정규분포는 무엇이냐, 통계적 추정은 과연 왜 그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단원 통합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 문제는 절대 어려운 게 안 나옵니다. 다만 뭔가 좀 약간 헷갈리고 어색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만 확실하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4점짜리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내년 수능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